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지독하게 운이 없는 걸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행운과 불운의 본질에 대한 아주 독특한 철학적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살아있을 때 벼락을 4번이나 맞고 심지어 죽어서 관에 묻힌 뒤에 또 한 번 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권에 계속해서 당첨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말 극과 극의 사례죠. 한쪽은 마치 대자연의 모든 분노를 한 몸에 받은 것 같고 다른 한쪽은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살펴볼 자료는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의 90%가 결국엔 그 모든 돈을 잃고 원래 살던 대로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신세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권 당첨은 정말 좋은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운의 역설에서 시작해서 인생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부로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살펴보고 그게 우리 개인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 바로 인생은 공부자라는 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수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기를 당하는 거. 이런 게 그냥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진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 공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대자연 혹은 우주가 우리한테 주는 일종의 과제, 수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 사기를 당하는 것, 심지어는 저 벼락을 맞는 것까지도 전부 이 공부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바로 우리가 불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꾸 반복되는 교통사고, 아니면 특정 질병, 계속해서 돈을 떼이는 거. 다 공부의 한 형태라는 거죠. 심지어 아픈 사람 병문안 가거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봉사활동까지도 일종의 현장학습으로 본다는 게 정말 독특하죠.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었는데요. 병원에 누워있는 그 상황 자체가 바로 그 아픈 몸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라고, 배우라고 대자연이 만들어준 환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게 딱 막아넣고 오직 그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신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똑같이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널 돕는 거야. 이런 우월감을 가지면 그 공부는 완전히 실패한 거래요. 그리고 머지않아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좀 무서운 경고까지 합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자료에서는 우주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가 와요. 예를 들어 소액 사기 같은 거죠. 근데 이때 내가 뭘 놓쳤을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대신 에이, 그 사기꾼 나쁜 놈 하고 남 탓만 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엔 똑같은 공부가 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쳇바퀴는 우리가 결국 남 탓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때까지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불운이라는 게 그냥 아무한테나 막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공부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에게 깨달을 때까지 맞춤형으로 계속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리가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는 이 개념을 사회 전체로까지 확장시키는데요.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이 시험에서 낙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동안에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즉 복지 수급자의 수는 수십 배, 수백 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증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서로를 이끌어주지도 못하면서
결국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더 큰 차원의 공부를 강요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를 다시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일이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든 친구가 겪는 힘든 일이든 그 정보가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공부의 일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주변에서 친구가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자꾸 듣게 돼요. 그럼 그건 너한테도 비슷한 공부가 곧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정신 차리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는 일종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친척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건강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신호고요. 이런 신호를 잘 캐치해서 미리 공부하면 굳이 내가 직접 그 힘든 일을 겪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철학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연의 설계는 0.1mm의 오차도 없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각자의 영혼에 딱 필요한 공부를 위해서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사건들은 무엇이었나요?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우주가 보낸 특별한 신호였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